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제목이 어려워서 저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일단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앞 트라이얼을 통해서 이제 펑셔널 MR, 특히 이제 벤트리클 펑셔널 MR이 충분한 어떤 이 치료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옵티멀 메디컬 테라피에 비해서 우수하다라는 점을 증명한 바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현재 이제 이런 서저리라고 비교하면은 이런 단순하게 밸브만 아이솔레이트 밸브 서저리만 하는 경우는 실제로 리얼월드가 프랙티스에서 이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기존의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 데이터가 이제 확실한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코앞 트라이얼을 통해서 이런 경우에 조금 더 이제 티어를 좀 조금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쪽에 어떤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굉장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있고요. 그런 옵션들을 그럼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티어도 보면은 저희 인터벤셔니스트 입장에서는 보면은 어쨌든 이미지 앞서서 말씀드린 이미징 스페셜리스트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고 그거에 의해서 적절한 인디케이션을 가진다면은 사실 테크니컬한 이슈는 저희가 조금 더 이제 그런 것들이 익숙해진다 그러면 어느 정도 뭐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번에 CSI 프랑크푸르트라고 해서 전 세계 제일 큰 학회가 있었는데 스트럭처럴 아트에 거기 보면은 이 마이트랄 밸브 세션에 티어는 거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차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마이트랄 밸브 리플레이스먼트 쪽이 거의 4분의 3이고요. 티어는 타비처럼 아마 루틴 프랙티스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발표되었던 3년, 5년 코앱 트라이얼을 통해서 결국 이제 마이트랄 클립 프로시저가 굉장히 어떤 컨시스턴트한 서바이벌 베니핏을 갖는다는 것을 이제 증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5년 데이터에서도 이렇게 결국 티어로 이제 전환된 경우에 있어서 그 전의 환자들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고 어느 정도 유지가 그대로 된다라는 것을 이제 발표한 바 있어서 5년까지도 이제 이러한 서바이벌 베네핏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클리니컬 아웃컴에 향상을 주는 어떤 트리트먼트 옵션이라는 것을 이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실제 보면은 근데 이제 유로 SML이라 해서 유럽에서 이제 큰 레지스트리가 있습니다. 세컨더리 MR에 큰 레지스트리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보면은 뭐 펑셔널 MR에서 여러 가지 HL 펑셔널 MR이나 넌 HL 펑셔널 MR, 벤트리클 펑셔널 MR의 차이가 없다라고 보고는 돼 있지만 또 다른 데이터에서 보면은 미국 데이터를 보면은 실제로 제일 아웃컴이 안 좋은 게 보면 벤트리클 펑셔널 MR입니다. 그래서 벤트리클 펑셔널 MR이 다른 MR에 비해서 좀 좋지는 않기 때문에 특히 이제 DMR에서는 굉장히 좋은 걸로 돼 있는데 아직은 이제 펑셔널 MR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역시나 좀 제한점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컨선을 좀 생각해 보면 실제 리얼드에서 인디케이션 어떻게 잡을 거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앞 트라이얼을 맞춰서 하면 굉장히 좋죠. 근데 여기에 자세한 내용들은 앞서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맞닥뜨리는 환자는 이런 환자라는 거죠. 이제 실제 57세 환자인데 시비어 핫페일러가 있고 EF가 낮고 이런 환자들을 바로 이제 엘바드나 혹은 트랜스플란테이션 갈 거냐. 혹은 이제 어떤 이런 서저리 리스크가 높은 경우에 있어서 이걸 티어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게 실제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TBT라고 해서 미국 밸브 소사이어티에서 이제 발표 이제 실제 이제 디베이트가 있었던 케이스인데 57세 환자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결국 이 환자는 티어를 하고 어느 정도 퀄리티 오브 라이프 임프루먼트 한 다음에 그 후에 이제 2년 있다 이제 엘바드를 했다 이런 케이스 리포트를 한 바 있습니다. 실제 우리 병원 케이스 66세인데요. EF가 16%고 ICD 넣고 맥시멀 GDMT도 하고 막 했는데 결국 뭐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이제 이런 리크런트 하페일러가 와서 홍구루 교수님 환자였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MR은 심하고 EF는 떨어져 있고 그래서 티어를 하려고 딱 들어갔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사실 이게 캣방까지 다 들어가서 하려고 딱 봤더니 거의 코앞tet이 안 되고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도저히 못 잡겠는데 그러고 이제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다 들어갔는데 나와서 다시 이제 뭐 열심히 이 환자를 이제
볼륨을 뺐죠. 근데 이제 이 환자가 CKD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다이어레틱스 가지고 조절이 안 돼서 결국 CRRT를 걸고 나서 이게 3일째 됐는데 3일째 보니까 코압테이션이 좀 되는 것 같아서 다시 이제 티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티어는 뭐 그렇게 코압테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시술은 이루어졌고요. 물론 이제 클립은 XT 시스템으로 저희가 좀 롱 클립으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MR을 이제 충분히 줄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체스트도 확실히 좋아지고 MR은 확실히 좋아져서 뭐 MDPG도 1 정도로 이제 굉장히 트리비얼 MR로 시술이 잘 됐던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이제 컨서는 이제 옵티멀 리졸트를 얼마나 가져올 거 있을 거냐가 좀 고민인데 이거는 이제 디제너티브 MR의 어떤 케이스긴 하지만 최근에 자마에 발표된 미국의 대규모 데이터를 보면은 마일드 MR에다가 MDPG가 5 이하인 경우는 52%만 실제로 이룰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마일드 MR에 MDPG가 5에서 10, 모더레이트 MR에 5 이하인 경우가 뭐 11%, 18% 정도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실제 이렇게 나오면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보면은 모더레이트 MR의 MDPG가 적절한 경우하고 마일드 MR의 MDPG가 좀 올라간 거는 모탈리티는 차이는 없고 하페일리어 어드미션은 오히려 모더레이트 MR의 MDPG가 낮은 게 혹시 더 이제 이런 아웃컴이 더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할 거냐라는 게 좀 고민인 것 같습니다. 72세 여자 환자였고 이 환자는 하프 레프 환자였고 보시는 것 같이 EF가 떨어져 있던 환자고요. EF가 24% 환자인데 문제는 굉장히 MR이 전반적으로 이제 다 세고 있어서 보시면 전반적으로 센트럴 MR인데 굉장히 많이 세고 있어서 이 환자를 MR을 그럼 어떻게 줄일 거냐라는 게 사실 고민이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치료를 할까 이제 홍구루 교수님이랑 좀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MR이 생각보다 많이 안 줄입니다. 이렇게 클립을 했는데도 MR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미디얼 레터럴이 뭐 다 남아 있어서 어디를 줄여야 되나 막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미디얼을 잡고 싶었는데 미디얼이 잘 안 잡히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레터럴로 가서 저희가 MR을 하나 더 잡았고요. 그래서 MR을 좀 결국은 이제 하고 나서도 좀 MR이 남았고 다음으로 보면은 MR이 좀 미디얼 레터럴 좀 남아 있지만 MDPG는 괜찮았고요. 2 정도로 괜찮아서 이런 경우가 사실은 뭐 MR을 줄이는 것도 물론 이제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이런 MDPG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그럼 이거를 어디까지 MR을 줄일 거냐라는 것도 사실 현재는 고민이고요. 물론 서저리를 하면은 뭐 MR을 다 줄이는 게 적절한 답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티어 프로시저를 할 때 이게 다 줄이면 좋고 더 막 해서 더 적절한 포지션에 가서 막 잡아가지고 하면 좋긴 하지만 그러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컴플리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얼마만큼 이제 적절하게 우리가 타협을 해서 환자의 아웃컴을 좋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잠깐 앞서서 말씀드린 이 옵티멀 메디컬 테라피를 하고 나서 좀 업타이트레이션 할 수 있었다. 이게 거의 한 38% 정도 가까이 이걸 하고 나서 했다고 이 유로 SMR 스터디 그룹에서 이제 발표한 바 있고요. 이 그룹에서 이제 또 하나 이제 페이퍼에 보면은 실제 그러면 옵티멀 메디컬 테라피를 실제 얼마나 하느냐 봤더니 한 20%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하고 있다라고 이제 리포트를 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컨서는 그럼 언제 할 거냐? 앞서서도 정무객 교수님이 보여드린 것처럼 스테이지에 따라서 이제 아웃컴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적절하게 빨리 하면 좋긴 좋은데 실제 임상에서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환자들 보면은 대부분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는 이런 환자들이 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경우가 좀 이제 인디케이션을 옵티멀 이제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제 MR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여기서도 이슈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더 줄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코앱 스터디 그래도 코앱 리스크 스코어를 이제 제안한 바 있습니다. 보시면 근데 여기서 보면 포인트가 제일 높은 게 결국 MR을 마이트럴 클립 트리트먼트를 한 거랑 그다음에 RVSP하고 여기 보면은 트라이커스피드 리거지테이션 근데 LV의 N시스톨릭 다이메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스테이지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스테이지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희가 빨리 치료를 했을 때 마이트럴 클립의 어떤 이점을 충분히 더 얻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여기 보면은 뭐 7에서 15점 정도 되면은 거의 2년 핫펠리어하고 핫펠리어로 인한 하스피탈라이제이션 레이트가 거의 83%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막 이게 뭐 클립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엔 서저리도 똑같이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환자들의 셀렉션에 있어서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어떤 인터벤션을 가야 될 시점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이런 두 가지 이제 상반된 결과뿐만 아니라 최근에 리쉐입 핫페일리어 2라는 스터디가 이제 독일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결과가 나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명확한 답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상을 좀 정리해보면 결국 펑셔널 MR은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런 크라이테리아가 맞는 환자를 하면 좋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절한 환자의 셀렉션을 위해서 어떤 타이밍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이제 메디컬 세라피를 얼마큼 충분히 했는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서전이라든가 저희가 이미징 스페셜리스트랑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어떤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환자를 찾아서 치료를 하는 것이 이러한 마이트럴 클립이나 티어 프로시저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환자한테 베네핏을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